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정은지입니다.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삼박자죠. 그중에서도 한 끼의 식사는 허기를 달래줄 뿐만 아니라 그날의 기분에도 꽤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요리는 뭐니 해도 제철 식재료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아닐까요? 강추위에 입맛 잃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동해 제철 식재료를 소개할까 합니다. 바지락처럼 생겼지만 동해만의 깊은 맛이 일품인 민들조개, 그리고 요즘 한창 제철을 맞은 털개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동해 겨울철 별미인 민들조개, 또 털개 요리 맛보러 함께 떠나보시죠. 어디가? 돌아와! 돌아와! 돌아오라고! 돌아와. 나한테 좀 이럴 수가 있어? 우리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어?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나 안 돼. 안 못해. 난 살아도 너 없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시경아! 제발 돌아와! 지구 끝까지 널 찾으러 갈 거야, 나의 식욕아! 여러분의 잃어버린 식욕을 대신 찾아드립니다. 평범하지 않은 비주얼, 맛이라면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동해안 특급 별미가 있었으니 걱정 뚝! 아니 근데요, 다 좋은데 이거 너무 맛있어서 오히려 막 살찌고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 이거 그럼 안 되는데 어떡하지? 큰일인데? 식욕 찾아 나선 첫 번째 여정은 어디? 네, 이거 속초 관광수산시장에 오시면요, 겨울철 뱀이들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요즘에 입맛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뭘 먹어도 이게 과연 맛있을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를 좀 도와주실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저와 함께 동행할 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늘 특별한 맛의 세계로 인도해줄 푸드 칼럼니스트 황영철 선생님. 수산시장답게 싱싱한 화로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도루묵도 좋아했는데 입맛도 없고, 제가 원래 이렇게 회도 좋아하는데. 그럼 뭘 드시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입맛이 어떻게 해야지 입맛이 돌아올까? 좀 짭조름도 했으면 좋겠고, 짠맛도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까지 얘기 딱 들어보면 예. 게, 동해안에서 나는 고유 어종 게 중에서 털게, 오, 털개요? 그 털게를 찾아서 예. 좀 찾아봐봐요. 찾아보면 오케이, 그러면 그 입맛 돌릴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미션 제가 그럼 털개를 한번 찾아볼게요. 털개. 지금 이게 털개죠? 지금 보셨죠? 예. 저런 붉은색에 붉은색에. 털이 분명히 온몸에 다 나 있다고 그랬죠? 네. 이게 털게예요. 이게 동해안의 토종 게 한 종류인데 정말 깊은 맛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이 제철이에요. 지금부터가. 그냥 강력하게 추천할 만큼 반드시 한번 입맛이 돌아올 겁니다. 아니, 반드시. 먹어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좀 데려가 주세요. 한번 가볼까요? 예. 털개가 과연 서유기 리포터의 구미를 당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이제 여기 오면 우리 선생님께서 털개를 맛있게 요리를 해주신다 했는데, 혹시 주인공이 맞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북에서부터 전해진 손맛의 대가, 털개는 내 손 안에 있다. 털개 그러면 어떤 요리를 저희가 오늘 맛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고향에서 잡수던 네. 털개하고 두부하고 시원하게 된장 넣고. 털개 요리를 좀 기다려 볼 테니까 네. 맛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게 맛은 항상 비슷하잖아요. 뭐 다들 단맛이 강하다, 짭조름하다 이런 맛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었어요. 일단 한번 믿어보자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북식 털개두부탕 만들어볼까요? 옛날식으로 말씀하셔서 재료도 옛날이에요. 간촐하게 그냥 예. 두부, 감자. 불좀 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맛의 진수는 오히려 단순한 데서 나오는 법. 시원한 국물 맛을 담당한 물을 넣고요. 깔끔하면서도 구수함을 한층 더해줄 감자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된장을 한 스푼 풀어주는데요. 된장도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편이네요. 살짝만. 기본 맛에 충실한 양념이 끝났으니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 털개를 바로 그냥. 아닙니다. 여기에 수분이 여기 이제 간을
이렇게 해준다. 네. 와. 이제 털개를 또 자릅니까? 여기 털기 여기 입이에요 털기. 지금 살아있는 거죠, 털개? 오! 무서워요! 개를 손질할 때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살았죠?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개의 잠꾸러기. 요거를 먹으면 일명 잠꾸러기라 불리는 개의 아가미는 깔끔하게 제거해줘야 합니다. 동해안 개들 중 최고 몸값 자랑하는 털개는 11월을 지나면서 알이 꽉 차고 영양분도 많기 때문에 요맘때 가장 맛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온몸에 털이 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두부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털개가 어떻게 이렇게 또 대접받는 음식이 되었을까요? 털개는 동의보감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몸에 열기가 많은 사람의 열기를 내려줌으로써 화병을 다스리는 효능이 아주 탁월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예전에 어르신들이 몸에 특히 열 많은 분들한테 많이 먹었던 음식이죠. 자, 이제 털개탕이죠. 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원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답답했었나 봐요. 답답했었는데 그 국물을 마시면서 좀 시원하고 구수하고 좀 맛있다. 시원한 맛도 나고 짭조름도 하고. 야, 이거 진짜 예술인데요, 선생님? 떠난 입맛 찾아 지구 끝까지라도 갈 것 같던 서유기 리포터. 본격 먹방 선보이고 있네요. 양양까지는 또 왜 오신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양양까지 오면서 조금 살아났듯이 다시 또 도망갔어요. 그래요. 그러면 네. 정점을 찍어드릴 만한 네. 기가 막힌 국물 맛. 네? 그 국물 맛 하나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가시죠. 여긴가요? 여기가 이제 제복. 복이요. 복은 근데 좀 독성이 강한 제복이 물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복이 동해안 토종조개예요. 맛있는 요리. 저는 아직까지 좀 이렇게 실감은 안 되는데 일단 우리 사장님을 좀 모시고 어떤 요리가 준비됐는지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아마 더 빠르실 거예요. 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 사장님께.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요리를 좀 오늘 좀 맛볼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여기 보이시는 이제 이게 제복이거든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제복탕을 끓일 거고요. 네. 또 알하고 요 국물을 가지고 조개국이 있어요. 제복국이죠. 무침 요리가 있어요. 부침이요. 예, 요 알을 가지고 또 무침이 되거든요. 쫄깃쫄깃한 맛이 나요. 요게 제복이군요, 근데. 뭐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국물이 극도로 개운하고 맑아요.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냥 기대를 하게 되네요. 자꾸 기대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 그럼 지체할 거 없이 바로 요리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조개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맛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부터 시작을 해보실까요? 예, 오늘은 먼저 제복탕을 보여드릴게요. 네. 제복탕. 예, 이 육수물을 미리 아침에 다 내놔요. 조개를 많이 삶아가지고 네. 여기서 나오는 국물만으로는 깊은 맛이 안 날까봐 네. 예, 육수를 내놓은 물을 먼저 준비하고요. 거기다 이제 제복을 그냥 바로 넣어요. 바로 그냥 제복을. 네. 그럼 빛깔이 많이 날수록 더 깊은 맛이 나고 조개가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죠. 이따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맛이 씹으면 씹을수록 그 조개살 맛이 육질이 아주 단맛이 달짝지근한 맛이 계속 우러나죠. 조개는 오래 끓이면은 네. 맛이 좀 질겨지는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끓으면 이제 바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끓을 때쯤 돼서 야채를 좀 넣어주시면 더 시원한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아니, 집에서도 손쉽게 요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수를 우려내가지고 제복을 넣고 마지막으로 좀 끓이다가 야채만 넣으면 끝. 자, 제복국이 이제 완성이 되는 동안 이제 다음 요리는 이제 어떤 요리를 할 거죠? 제복국이 이제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다 이제 요 가진 야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야채가 다양한 종류의 야채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에 이제 호박이 이제 조금 단단하기 때문에 호박을 좀 먼저 넣어서 끓여주고요. 근데 육수가
이미 좀 다른데 육수가 이게 붉은빛이에요. 예, 고추장만 넣으면 너무 빨갛기 때문에 고추장하고 역시 또 조개 국물이 같이 들어가서 아주 새빨갛지 않은 예, 그런 또 얼큰한 맛을 내요. 조개를 넣고 예, 버무리는군요. 네. 제복을 넣고. 묻혀서 네. 같이 넣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육수가 끓으니까. 육수 끓고 있습니다 이제. 자, 육수를 끓으면 요게 그러면 끓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제복국도 완성되는 동안 다음 요리를 또 한번 지금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아까 무침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무침도 한번 바로 만들어 볼까요? 무침에도 이제 이렇게 가진 야채가 들어가고요. 네.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서 여기서 좀 물이 생기는 걸 좀 방지해주기 위해서 또 칼칼한 맛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버무려요. 살짝 이렇게 해서 네. 한번 버무려 볼까요? 네, 그렇게. 살짝 버무린 상태에서 이제 초고추장을 네. 넣어줍니다. 빛깔이. 향긋하니 이 코끝을 자극하는 매콤 새콤 제복 무침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와 버린 서유기 리포터. 이거 진짜 식욕 없는 척하기 힘들다. 제복국, 제복탕, 제복 무침이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과연 이 요리들은 과연 저의 입맛을, 식욕을 땡기게 할 수 있을지 검증의 시간을 한번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의 바지락, 남해안의 제첩과 더불어 동해안 대표 토종조개인 제복. 그 맛은 어떨지? 아버님, 어머님께 꼭 한번 해드리고 싶은 요리.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복국. 과연 제복국에서는 또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요즘에 수박이 많이 없었는데 아주 조금은. 자, 과연 제복 무침에서 100%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솔직히 저는 털개에서부터 솔직히 식욕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제복에서 더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제복탕. 그러니까 아무것도 넣지 않고 육수에 제복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본연의 맛을 느끼고 저는 정말 그게 정말 시원하고 담백하고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달아나 버린 입맛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동해안 대표 어종 털개와 제복조개 강력 추천합니다. 살을 내는 찬바람 속에 먹으면 뜨끈하고도 시원하게 속을 달래준다는 한 번 빠지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겨울철 별미. 그 참맛 구경하러 동해안으로 놀러들어오세요. 한때 팔이 날리던 청주 가경시장이 살만 나는 장터로 탈바꿈하면서 시장 상인들 사이에 새롭게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가서 이런 걸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말씀을 드리면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목수도 되고 화가도 돼요. 정말 우리 시장에서는 필요하신 분이죠. 오늘도 내 집 안방 드나들듯 시장을 누비며 닦고 조이고 기름치며 장터를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 황명수 씨의 살만 나는 이야기 함께 하시죠. 청주 가경시장의 상인회관 옥상, 마치 방금 착륙한 UFO 같은 이곳이 바로 시장 상인들의 몫이라 불리는 황명수 씨의 공방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공방 주인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책상 밑에 컴퓨터 본체를 놓는데 이제 발에 걸리니까요. 발에 걸리지 않게 높이를 주면서 턱을 주면서 아침 시간 혼자만의 작업에 몰두할 수 있어 속도를 냅니다. 사람들에게 몫이라 불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황명수 씨. 그에겐 새롭게 얻은 천직입니다. 제가 많이 무게를 싣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에 무게를 싣고 있고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제 목수일을 접목을 시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청주 출신인 황명수 씨는 포항에서 공고를 졸업하고 철강 회사에서 6년을 근무했습니다.
뒤늦게 들어간 대학과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그는 현재 설치 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참 작업에 몰두하던 그가 외출을 서두릅니다. 시장통에 나서자 만나는 상인과도 스스럼이 없습니다. 닦아서 했었는데 지금 아직 있어요? 그 왜 저기 전에 문전성 씨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인연이 됐고요. 그 뒤에 흥덕문화의집의 프로그램이 가경시장에서 이제 펼쳐지면서 버릴 것이 없어요라고 하는 목공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쪽에 이제 공간에 이제 목공방이라는 공간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어느새 시장 사람이 다 됐다는 그가 서둘러 찾은 곳은 가경시장 안에 있는 특별한 문화 공간. 안녕하세요. 이 시간만큼은 목수가 아니라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인물화를 가르치는 미술 선생님입니다. 그저 마음속에만 간직하던 화가의 꿈을 펼쳐든 사람들에게 황명수 씨는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연한 톤이 같이 나와 있어야 돼요. 제가 하는 일의 가장 큰 중심은 문화예술 교육이에요. 단지 이제 그 매개체가 나무냐 아니면 이제 그림이냐 그걸 이제 다 같이 같은 기간에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처럼 보이는데 큰 맥은 문화예술 교육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 되는데 취미 교실이라고 해도 그림을 배우고자 하는 수강생들의 열정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 역시 뒤늦게 꿈을 향해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톤을 이제 맞춰주시면 되죠. 이런 부분은 지우개로 표현해놨는데 여기는 지우개 굳이 안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여기하고 대비만 되게.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나이 든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고 자세를 낮춰서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니까 전부 다 뭐 오빠 같고 동생 같고 형 같고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저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시작한 일인데 그리고자 하는 수강생들의 열정 앞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명감까지 생긴다는군요. 그래서 어두운 톤 안에서 그 소소한 것에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만족도가 좀 올라가면은 그 부분에서 가르치는 강사 입장으로서 그 성취감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성인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그림에 굉장히 열의를 보이실 때 그때 이게 이제 사소하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구나 그런 이제 책임감과 뭐 이렇게 막중함을 좀 느끼죠. 미술 강의를 마치고 돌아온 목공방. 전기톱의 드릴 소리까지 공방엔 활기가 넘칩니다. 생활 가구를 직접 만들고 싶어 공방을 찾는 회원들 사이에서 비로소 목수 황명수 씨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벨크로로 이제 압착을 시키는 거죠. 가죽으로 당겨주면 돼요. 아니야. 비트 쓸 때 회전하는 공구에 비트 종류 그런 건 이제 주의해서 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감하는 그 재료가 유성, 수성 이렇게 바니쉬 계열, 스테인 계열 이게 많기 때문에 그 마감하는 부분에서 이제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예? 현대식 기계로 가구를 만들지만 황명수 씨는 주로 못을 쓰지 않는 전통 방식으로 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끼워놓고 직각을 다시 저쪽에서 잡아봐야지. 저희 같은 경우는 샌딩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있어도 그 먼지를 빨아들이는 기계를 선생님께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맡겨놓고 가세요. 개방을 해놓으시나 봐요. 개방은 아닌데 그냥 작업할 수 있으면 작업하라고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무를 다루는 손길에도 연륜이 붙고 어느새 그가 만든 생활 가구에도 편안함이 묻어납니다. 주로 이 시장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그 생활에 필요한 소소한 것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 돈통을 이제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생활에 필요한 작은 소품들이나 생활 가구들을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공예실 회원들이 돌아간 후에도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허리춤에 꼼꼼히 연장까지 챙겨놓고 이건 또 어디에 쓸 물건일까요? 양손에 가리바디 싸들고 나서는 곳이 어딘가 했더니 역시나 시장통입니다.
애들이 없네요. 아, 애들은 토요일 날 오고요. 미리 이제 달아놓으려고요. 여기 한. 도넛 가게엔 웬일인가 했더니 새로운 간판을 달기 위해서랍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를 파는 가게인 만큼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간판을 만들었다는군요. 가게 주인도 새 간판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높이는 이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으니까요. 앞에서 높이를 한번 봐주세요. 저 앞에서. 보여요? 굉장히 세더라고요. 기존에 딱딱하던 간판이 이야기가 있는 간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꿈다락 토요문학교 프로그램 안에 이제 시장을 배경으로 하는 전통시장의 문화이스로하고는 작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시장 체험 활동을 거치고 그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상가에 맞는 이제 간판 디자인을 이제 하는 거죠. 또 다른 가게로 꿈을 실어 나르러 갑니다. 신발 가게 간판은 또 어떤 디자인일까요? 아하, 역시나 평범하진 않습니다. 네, 이제 높낮이 조절하시면 돼요.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내가 높이 조절할 수 있어요? 예, 사다리 놓고 조금 높낮이를 맞출 수 있어요. 한 뭐 10cm나 20cm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새 간판을 보고 손님이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시장에 이런 작가님들이 자주 오셔갖고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셔갖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장 상인들의 미소에 황명수 씨도 가슴이 따뜻해져 옵니다. 얼마 전 전시에서 본 한 작가의 코멘트인데요. 이 살아 숨쉬는 것조차 이제 행복하다고. 이제 그것처럼 자기들의 그 일상, 저의 일상, 그 공방에서의 일상들이, 그리고 또 이제 그림을 가르치는 문화예술 교육의 그 일상들이 늘 꾸준하게 이렇게 지속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자로 잰 듯 각박하게 살고 싶지 않은 게 황명수 씨의 또 다른 바람입니다. 시장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상문화 예술을 꿈꾸며 그는 오늘도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이 계절.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똘똘 뭉친 친구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배우고 학교 안에서만 배우는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몸소 깨달은 시간. 청소년들의 훈훈한 봉사활동 현장 속으로 떠나봅니다. 찾아간 곳은 경북 안동시 태화동의 중앙고등학교. 335 모여 심상치 않은 일이라도 벌을 기세인데요. 서로 목장갑까지 나눠 끼고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는 건지. 저기 친구들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연탄 배달 봉사하러 갑니다. 오늘 이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바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 오늘 무려 1000장의 연탄을 학교 인근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특별한 날이랍니다. 코끝이 매섭게 시린 날씨에도 힘든 내색 하나 없네요. 네, 저희 지난 11월 저희 중앙고등학교 축제 때 여러 가지 동아리에서 이렇게 부스 활동을 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곧 겨울이만큼 불우이웃에게 연탄을 기부하자. 멀리 갈 필요 없다. 학교 주변 불우이웃에게 직접 이렇게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창제 시간을 이용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학교 축제 때 한 푼 두 푼 모은 수익금을 다시 연탄으로 기부하게 됐다는 학생들. 이런 기특한 생각은 어떻게 했을까요? 덕분에 학교 주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계속 옮기다 보니까 팔이 좀 아픈데 그래도 연탄으로 따뜻하게 지내실 분들 생각하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느새 손과 얼굴엔 까만 물이 들었는데요. 차곡차곡 쌓여가는 연탄만큼 우리 친구들의 가슴 속에도 또 하나의 추억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의 손길이 닿은 곳에 할아버지도 한 걸음에 달려오셨네요. 이거 오늘 추운 날씨에도 학생들이
저 여럿이 와가지고 많이 와가지고 이런 연탄을 이렇게 날려줘가지고요. 너무나 고맙고 양식은 없어도 굶으면 되는데 연탄은 방금 주위에 남아는 제일 걱정돼요. 그렇게 연탄이 많이 마음이 누구든지 아주 행복합니다.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시민연료 연탄. 우리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히고 있는 연탄이지만 아직 쓰이는 곳은 많은데요. 혼자라면 쉽지 않았을 일이지만 함께 나누기에 기쁨은 2배입니다. 나눔으로써 점점 풍요로워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연탄 자국처럼 가슴속에 우리 친구들 가슴속에 남아있으면 정말 기쁘고 고마운 일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연탄을 날랐는데요. 날 때는 팔도 좀 아프고 그랬지만 보람찼고 저희가 날라드린 연탄으로 따뜻한 겨울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봉사활동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안동의 풍산고등학교. 소복이 내린 눈도 우리 친구들의 봉사활동을 막진 못했습니다. 저희 1, 2학년들은 매월 한 번씩 봉사활동을 가는데요. 벌써 오늘이 올해 마지막 봉사활동이네요. 학생들이 향한 곳은 안동시 서우면의 사회복지재단. 올해 마지막 봉사활동을 위해 아쉬운 발걸음을 했는데요. 정기적인 봉사활동으로 벌써 7번째 방문이라는 친구들. 베테랑들답게 역할 분담도 알아서 척척. 구석구석 아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바쁜 일과 중에 이렇게 주말에 오기도 하고 시험 전에 오기도 하고 해서 많이 좀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계속 회를 거듭해 나갈수록 저희가 와서 한 활동에 대해서 뿌듯함도 느끼고 또 거부하시거나 저희의 활동을 꺼리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저희를 반가워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먼저 말을 나눠 주셔서 정말 뿌듯하게 1년 동안 활동을 했고요. 세탁실 한켠에서는 슬리퍼의 묵은 때를 벗기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거품 내고 광내기에 바쁜 손길입니다. 학생들 도와주면은요, 저희들이 평소에 못했던 부분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 업무 외에 부수적인 일이 되게 많거든요, 복지시설에는.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봉사 와가지고 많은 부분을 도와줍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못했던 부분들, 세심한 부분들, 그런 부분 도와줘서 좋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더니 폭풍 칭찬은 친구들을 열심히 봉사하게 만드네요. 금세 새 슬리퍼로 환골탈태. 되게 청소를 해서 깨끗해진 모습을 보면 보람 있고 뿌듯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청소가 끝난 뒤엔 시설의 장애인들과 함께 즐거운 놀이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오늘 한판 승부를 벌일 종목은 바로 고치아 게임.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의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된 구기 스포츠라네요. 재밌고 신나고 즐겁고 재밌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편안한 말벗도 돼주는데요. 그동안의 적적함을 한 방에 날려주듯 웃음꽃이 끊이질 않습니다. 분위기 좋고 아이들과 함께해서 즐거운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해 봅니다. 흥겨운 노래 산매경에 흠뻑 빠진 이분의 무대 잠시 감상해 보시죠. 내 나이가 어때서 살아가기 딱 좀 나이. 봉사하는 거 좋고 또 과자 먹는 것도 좋고 또 애들이랑 노래하는 것도 좋고 그런 거예요. 신체적 조건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오늘이 마지막인 게 그냥 아쉬운 그런 느낌이네요.
날씨도 추워지는데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요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청소년들과 함께한 봉사활동 현장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전한 따스한 온정은 우리 이웃들의 적적했던 겨울나기에 반가운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눔을 공부하는 뜻깊은 이 시간, 여러분도 함께해요. 식상한 크리스마스는 이제 그만! 특별하고도 색다르게 즐겨보고 싶다면 이곳으로 모두 모여라! 다양한 이벤트부터 재미있는 손공예까지 여러분의 오감 만족을 책임질 목포 크리스마스를 소개합니다. 빗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희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애인 없으신 분들 집에만 있지 마시고 오늘은 저랑 같이 크리스마스 축제 즐기러 함께 가시죠. 어때요? 좋으세요? 좋으면 follow me. 아무리 봐도 이곳은 축제장이 아닌데 어디예요 여기? 에이, 이 차림으로 갈 순 없죠. 우리 잠깐 여기 들렸다가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가련이 걸려있는 옷과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가득하고 곳곳에 보이는 크리스마스 소품까지 예쁘다 못해 러블리한 이곳은 과연 어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좀 더 예쁘게 하고 좀 파티에 가고 싶어서 왔어요. 보니까 이것들 다 우리 선생님께서 손수 제작하신 거예요? 예. 크리스마스 소품들인데요. 킬트로 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만든 크리스마스 소품들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저도 여기서 좀 간단하게 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장식 소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 히라 리포터는 센스쟁이. 그럼 크리스마스 분위기 낼 수 있는 장식 소품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늘의 장식 소품은 바로 눈사람 브로치. 선생님의 설명에 맞게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보는데 어디선가 바느질 좀 해봤다는 저 손놀림 보통이 아닌데요? 주머니 만들면서 칭찬받았던 그 기억이 나면서 눈사람도 제가 꼭 칭찬을 받을 수 있게 저를 좀 애제자로 키우고 싶게끔 만들게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누구나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이 눈사람 브로치. 전국시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포인트 팁 들어갑니다. 자, 이 크리스마스 눈사람 브로치 포인트는요. 일단 솜을 예쁘게 빵빵하게 잘 넣어주시는데 특히 얼굴 부분에 앞뒤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앞뒤로 솜을 가득히 넣어주시고요. 눈을 예쁘게 잘 달아주셔야 이미지가 잘 살아나고요. 그리고 장식단추로 포인트를 주셔서 장식단추 2개 달아주시고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눈사람이니까 크리스마스 리본으로 목에다가 포인트를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땀 한 땀 김이라 장인이 만든 귀여운 눈사람 브로치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와, 정말 귀여운 눈사람이죠? 이제 이거를 제 가슴에 달기만 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끝인 줄 아셨죠? 본격적인 변신은 지금부터라고요. 자, 두 눈 크게 뜨고 김이라 리포터의 변신 지켜볼까요? 우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크리스마스 아이템으로 제대로 변신했네요. 이젠 진짜 축제 즐기러 나가볼까요? 아름다운 불빛이 가득한 이곳은 목포 크리스마스 문화축제장. 매일 색다른 공연과 이벤트로 관람객들의 눈길 발길을 모두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목포에서 이러한 특별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 원도심이 많이 상권이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매년 크리스마스 때를 맞이하여 기독교계와 저희 상인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이런 큰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하지만 그래도 이곳의 명물 소원트리를 안 볼 순 없겠죠. 너도 나도 자신의 소원이 적힌 열매를 걸어두는데 과연 어떤 소원들을 빌었을까요? 가족이 모두 행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는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잘 볼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직 못 적었어요. 그럼 뭐 마음속에 있는 소원 있으세요? 둘째가 내년에 고3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도 가야 되겠고, 아빠가 사업하시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좀 되살아나서 사업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건강 그리고 시험 합격 등 평소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들을 모두 모아 소원트리에 매달아 보는데 어른들은 물론 우리 꼬마도 정성 들여 소원을 적어봅니다. 우리 딸 이제 건강히 잘 크고요.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 가거든요. 학교 적응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들어가서 잘 할 거죠? 네. 여기서 그냥 지나치면 김이라 리포터가 아니죠. 온 마음을 다해 적은 소원을 트리에 걸어보는데 오랜만에 본 진지한 표정, 너 좀 낯설다. 안녕, 너 어디니? 도대체 나 정말 크리스마스 몇 년째 이렇게 보내는지 모르겠다. 한 19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거든. 이번 연도에는 한번 만나줬으면 좋겠다. 남자친구 안녕. 수줍은 고백과 함께 다양한 행사들로 눈길을 모두 즐겨봤다면 이번엔 코아입을 즐길 차례!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맛있는 주전부리로 허기진 배를 채워볼까요? 시끌시끌한 냄새. 그 냄새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냄새의 주인공이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출발! 네, 안녕하세요. 너무 냄새가 맛있게 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그 붕어빵을 구워서 연말이고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러 나왔습니다. 이 붕어빵 가격이 혹시? 저희는 가격이 없고 그냥 무료로 이렇게. 무료로요? 밥 쓰시고 싶은 분들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웃을 돕고 또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붕어빵을 또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봉사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볼거리도 즐기고 이렇게 덤으로 입맛도 즐겨봤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크리스마스 때 만나가지고 재밌게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더 이쁜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더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 셋! 행복하세요. 목포에서 즐겨보는 해피 크리스마스. 남녀노소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모두 다 신나고 좋은 추억 남길 수 있는 축제가 지금도 한창 열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는 목포에서 어떠세요? 가족 모임, 동창회, 송년회 같이 이 연말연시엔 유난히 주변 사람들과 모이는 자리가 많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요. 아마 한 잔의 술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 충주에선 직접 담가 먹는 전통주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전통주가 아니라 컵라면처럼 물만 붓고 기다리면 뚝딱 완성되는 전통주입니다. 자타공인 술박사 권영정 씨가 개발한 개성 만점 전통주인데요. 먹는 재미에 만드는 재미까지 더한 이색 전통주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윤성경입니다. 왜 요맘때가 되면 옷깃이 이렇게 바짝 여며도 마음 한구석에 허전한 걸까요? 이럴 때 좋은 사람들이랑 기분 좋게 술 한잔 나누면 딱일 텐데 말이죠. 그것도 직접 만들어 마시면 어떨까요? 술 주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통주도 인스턴트 시대. 컵라면처럼 제조된 술 원료에 적당량의 물을 붓고 기다리기만 하면 뚝딱 하고 발효가 되는 신기방기 인스턴트 전통주. 시간과 노력은 덜고 그 자리에 맛과 영양을 더했습니다. 인스턴트 전통주
귀한 전통주 간편하게 즐겨볼까요? 충북 충주시의 한적한 시골 마을. 예로부터 술 잘 빚는 분들 모여 사는 동네로 정통이 나 있는 이곳에 연일 술 냄새 폴폴 풍기는 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문패 대신 막걸리 현판 떡하니 달아놓은 오늘의 주인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집 술 맛이 그렇게 좋다고 소문 듣고 찾아왔거든요. 네. 근데 술 빚고 계실 줄 알았더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연구 보고서? 인스턴트 막걸리요? 이게 뭐예요? 네, 지금 가정에서 쉽게 특별한 막걸리를 맛볼 수 있고 또 음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연구 개발해낸 겁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인스턴트 막걸리 맛 볼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와. 네. 인스턴트 막걸리 개발자 권영정 씨 반갑습니다. 아니 술만 보여주신다 놓고서 이게 다 뭐예요? 무슨 연구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연구 분위기입니다만은 들어가는 원료가 네. 특별히 좀 다릅니다. 일반 시중 막걸리하고. 보시다시피 한국 오곡입니다. 쌀, 보리, 콩, 조, 기장,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고려 인삼, 그다음에 이 두 가지가 특별한 건데 하나는 줄풀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영양소,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 게 특징이고, 네네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이 부들이라는 수생 식물을 집어넣었는데 네. 이것은 그 사람한테 인체 해로운 포르말데히드를 거의 제로로 다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막걸리를 먹으면 절대 골이 아프지 않습니다. 머리 안 아파요? 여기에 의해서. 자그만치 10년을 연구한 끝에 완성했다는 인스턴트 전통주. 그 비법을 살짝 한번 들여다볼까요? 쌀이며 보리, 콩과 조, 기장 등 오곡을 물에 불려놓고 권영정 씨가 인스턴트 전통주를 만들면서 특허까지 받았다는 맛의 비법. 부들과 인삼, 줄풀을 끓여 만든 진액으로 고두밥을 짓는데요. 이때 달인의 노하우 불 조절 기술이 들어갑니다. 진액을 부어놓은 전용 찜기에 불려놓은 오곡을 잘 펼쳐서 담고 60분간 중불로 찌고 다시 뜸을 들이길 30분. 고슬고슬 고두밥이 완성되면 살살살 광목천에 펴담아 그늘에서 2시간가량을 식힌 후 건조기에 넣어 바짝 말리는 거죠.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것이 고두밥을 24시간 동안 50도에서 바짝 말린 겁니다. 진짜 딱딱해졌어요. 진짜 바짝 말랐네요. 인스턴트 막걸리에서 핵심이 중에 하나가 이거를 고두밥을 이렇게 약 습도 11% 정도로 말려야지 네. 보존성 내지 저장성이 가기 때문에 최소한 더 1년 이상 얼마든지 보존이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짝 말리는 겁니다. 조금의 수분도 허용하지 않도록 건조기에 바싹 말린 고두밥. 누룩과 1:2 비율로 혼합해서 봉투에 담아내고 이렇게 밀봉만 하면 인스턴트 전통주 원료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스턴트 막걸리 원료가 완성됐는데요.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사장님. 네,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이 봉지에 든 원료를, 네. 인스턴트 원료, 막걸리 원료를 누구든지 용기를 준비해서 넣고 네. 물만 부으면 일정 기간 지내면은 발효가 돼서 맛있는 우리 전통 막걸리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인스턴트 전통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항아리에 원료 한 봉지당 생수 4.5리터를 붓고 동봉된 효모를 미지근한 물에 3분간 녹여 부은 후 휘휘 저어 잘 섞어준 뒤 항아리 주둥이를 꽁꽁 봉해 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야, 이렇게 해서 완성됐는데 정말 뚝딱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얼마나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보통 상온에서 한 일주일 정도면 먹을 수 있고 다만 술이 맛을 내려면 저온에서 네. 오랫동안 숙성시킬수록 발효시킬수록 맛이 더 좋아집니다. 그건 물론 좋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마시는데 단 일주일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와. 상온에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수주일간
중간중간 한 번씩 저어주며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드디어 인스턴트 전통주 개봉! 와, 냄새 진짜 좋아요. 가라앉은 건 막걸리요. 위에 맑게 뜨는 건 청주라는데 일단 청주부터 한번 맛볼까요? 정말요. 진짜 색깔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그냥 과일 주스 같아요. 주스. 조금 더 더 진짜 맛있어. 술 같지가 않아요. 막걸리를 그래 해볼까요? 네. 진한 막걸리는 또 어떨까요? 아니 막걸리 먹으면 왠지 이렇게 걸쭉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맑고 개운하고요. 정신도 맑아지는 기분인데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들이라는 걸 넣기 때문에 네네. filter하고 거기에 이제 포르말데히드가 불검출이 돼요. 오. 그래서 머리가 절대 아프지 않는 이런 거 아까 특허도 낸 거지 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그 특장점이 있죠. 바로 그게 이제 여기 맛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기술. 구수하면서도 개운하구나, 그죠? 네, 그렇죠. 아, 좋다. 개운해요. 맑아요. 얼굴이가 살짝 더 이뻐지시는 거네요. 그래요? 사장님, 근데요. 인스턴트 막걸리를 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이거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 작고하신 어머님께서 네. 내가 어릴 때 이 동네에서 막걸리를 가장 맛있게 빚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야. 그래서 이제 그게 퇴직할 무렵에 그 영감이 떠오르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한국 술 막걸리가 좋은 거는 다 아는데 알죠, 알죠. 이거를 가정에서 손쉽게 어떻게 먹어야 되겠다, 빚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인스턴트 즉 즉석에서 마실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볼까 해서 제가 그런 쪽으로 특허도 냈고 이거를 만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진짜 기발하시네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한 후 퇴직금과 국가 보조금을 받아 10년을 하루같이 연구에 연구를 한 끝에 완성한 인스턴트 전통주. 권영정 씨의 술에 대한 열정과 오랜 시간이 빚어낸 결과물이라 그렇겠죠? 술이 아주 술술 넘어갈 만큼 맛도 좋고 영양도 으뜸인데요. 때문에 주위 분들 아주 칭찬 일색입니다. 고생 무지했어. 뒤끝이 깨끗하고 이런 맛있는 막걸리를 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진짜 쫙 땡기는데 그 맛 대단해 이거. 쫙 땡겨요? 쫙 땡기지. 아유 술맛 뭐 이런 술맛을 처음 먹어봤지. 내가 나이 80이 다 됐는데 막걸리 수없이 먹었지만 이렇게 좋은 술맛은 정말로 처음이요. 밥은 배부르도록 술은 취하도록 마시라고 했던가요? 좋은 사람들과 기분 좋은 술자리 인스턴트 전통주 덕분에 아주 행복합니다. 앞으로 한국 전통주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해갈 것이며 이 대량 생산 내지 기술 제휴를 통해서 이것이 널리 확대 보급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막걸리 발전을 위하여! 여수하면 바다, 바다하면 여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바다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추운 겨울날 뭐 바다 얘기냐고요? 여름에 바다 얘기하는 거냐고? 아니에요. 이제는 겨울에 바다 얘기 해야 된다니까요. 이건 여수에서만 가능한 겨울 바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신상 노하우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한겨울 여수 바다를 특별하게 만나는 신상 명소가 떴다. 대한민국 최초란 타이틀을 걸고 나타난 주인공 해상 케이블카. 바다 위를 넘나드는 케이블카. 그 안에서 내려다 보이는 여수의 바다는 낮 풍경은 낮 풍경대로 또 밤 풍경은 밤 풍경대로 격이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파트. 여수 해상 케이블카와 함께하는 특별한 바다 여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시작점이자 끝자락
미항 여수의 명성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국내 최초 해상 케이블카가 드디어 대망의 신고식을 마쳤습니다. 오가는 눈길 한눈에 사로잡는 여수의 매력 덩어리가 탄생한 거죠. 한번 타시지 왜 계속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아, 그래서 내가 지금 가격대를 잘 몰라가지고 가격대 제대로 이제 알아가갖고 이제 친구들하고 한번 올라고 그래요. 아니 집에 계시는 와이프분이라고 오셔야죠. 예, 그러죠. 여러 이제 친구들하고 다 왔어요. 계속 친구들이라고 하신다고 하네. 아, 그럼요. 여자친구도 같이 오고 와이프도 같이 오고. 그럼요. 혼자 오셔도 좋고요. 함께 오시면 더 좋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에선 일일 최대 인원 2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알록달록한 신상 케이블카가 무려 50대. 종류에 따라 골라 타는 재미는 덤이고요. 안전 문제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very time, all time, the security, we're checking the security, all time. You can check here, we have the wind speed and also the direction speed. And this block control all time the security on the line, on the tower. 바람의 속도는 물론 방향까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스마트한 장비들. 바람이 좀 분다 싶을 땐 바람 세기에 맞춰 케이블카 운행 속도를 늦추고요. 기준 속도 이상일 땐 운행을 중단하게 되죠. 이런 기술 아무나 갖는 거 아닙니다. 여수해상 케이블카는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에 이어서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국내 최초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여수 밤바다를 색다르게 느끼실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상품이 되겠습니다. 여수 신상명소란 이름에 걸맞게 개통 2주 만에 다녀간 손님이 무려 3만 하고도 9천 명.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상 케이블카의 매력 속으로 빠져볼까요? 야, 아내가 좋은데 타니까 느낌 다르네. 와, 간다. 와, 간다. 야, 와, 바닥 봐, 와. 이것이 바로 단 10대뿐이라는 크리스탈 캐빈의 매력. 200kg의 육중한 유리틀 아래로 여수의 푸르른 겨울바다가 손에 잡힐 듯 짜릿하게 펼쳐집니다. 와, 지금 제가 지금 말을 하다가도 지금 숨이 크게 한번 나오는 게, 와, 제가 한 2주 전에 패러글라이딩을 tas는데 그때보다 훨씬 무섭네요. 패러글라이딩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의 또 다른 이름. 놀이공원에 맞먹는 이 정도 스릴은 있어줘야 들인 돈이 아깝지 않겠죠? 출발해서 지금까지 남편분께서는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거든요. 지금 굳으신 건 아닌가. 지금 그대로 오셨어요. 와우! 바다로 뛰어내리는 그 느낌. 이거 받아보느라고 주인은 못 보겠다. 에헤이, 무슨 말씀? 1.5km에 이르는 해상 케이블카 여행 동안 바다를 누릴 수 있는 구간은 650m. 나지막한 하늘 위에서 바라본 바다는 시시각각 표정을 달리하며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자녀분들은 어쩌고 좋습니다. 터져 있어가지고 가슴도 후련하고 좋습니다. 여수 오면 추천해주고 싶어요. 여수 가면 꼭 한번 타보라고요. 좀 돈은 비싸도 꼭 이거 크리스탈로 타라고 해주고 싶어요. 바다 위를 난다는 건 아마도 이런 기분이겠죠. 바다 위에 떠있는 남자. 마치 그 손오공이 된 듯한 기분. 구름 위에 서 있는 근둔을 타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야, 무섭구나. 조심조심 떨어질 수도 있어. 조심조심. 여기가 더 편하구나. 양성아 리포터, 크리스탈 유리는 보는 창이지 않는 의자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절대 위험하진 않으니까 안심, 또 안심하세요. 야, 이거 쉽게만 생각하는데 쉬운 게 아니래요. 자, 지난번에 패러글라이딩 타가지고 이거 안 무서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케이블카 진짜 무서워. 무서워. 근데 이게 뭐야? 야, 케이블카 타고 그냥 내렸을 뿐인데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뒤에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열렸던 세계 박람회장 아니겠습니까? 엑스포장이 내 눈앞에 싹 보이고. 엑스포장뿐인가요? 좌 엑스포장 우 오동도. 날씨 좋은 날엔 바다 너머 경남 남해군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해상 케이블카의 또 다른 종착역의 이름은 해야정류장. 오동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이자 이름처럼 여수를 대표할 새로운 해돋이 명소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잘 타셨어요? 어땠어요? 아니 갈 때는 무서워가지고 저거 유리로 된 거 탔는데 얼전 일부러 이거 탔어. 무서워서 바닥 보일까봐. 어떠셨어요? 무서웠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우리는 좋았는데. 근데 좋아. 그냥 좋았어요. 케이블카에서 본 여수 어땠습니까? 일단 바다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파란 에메랄드 빛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사진 찍고 난리 났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볼만하고 창원에서 왔는데 볼만합니다. 한 번쯤은 올만 안 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여수 밤바다 때문이죠. 여수의 색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여수의 또 하나의 명소, 해상 케이블카의 유혹이 더해졌군요. 케이블카 사행시 케이블카에 탔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블링블링하고 아름다워요. 소주 한잔 생각나네. 여러분 케이블카 타러 많이 오세요. 국내 최초 푸르른 여수 바다 위를 날아가는 해상 케이블카가 탄생했습니다. 여수를 더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바다 위 또 하나의 보석. 격이 다른 유혹, 여수 해상 케이블카. 이 겨울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를 색다르게 만나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수 해상 케이블카와 함께 나만의 여행을, 우리만의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덩크슛, 레이업슛, 미들슛, 그리고 장거리 점프슛까지 농구공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논다는 이 소년. 머나먼 소원의 나라 몽골에서 온 농구신동 벌드수입니다. 벌드의 농구 인생에도 제대로 된 한 방의 멋진 슛의 길이 열리게 될까요? 몽골 소년 벌드수의 꿈을 쫓아가 봅니다. 한국 나이로 방년 16세. 뚜렷한 이목구비와 맑은 눈빛을 가진 이 소년. 한눈에 척 봐도 오늘의 주인공 벌드군입니다. 5년 전 벌드를 키워주셨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있는 한국 땅으로 들어온 건데요. 한국인 학교에 다니고는 있지만 아직 국적은 몽골입니다. 방과 후 제일 먼저 찾는 곳은 체육관. 사실 외국인이 한국 학교에 입학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벌드는 농구 특기생으로 초등학교에 입학, 중학교까지 진학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덕분에 한국 문화도 빨리 익힐 수 있었던 것이고요. 형이 3명 있거든요. 그 3명이 다 농구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제일 작은 형이 농구를 잘하는데 저한테 좀 가르쳐줬어요. 벌드는 이 학교 농구부에서 슈팅가드를 하고 있습니다. 186cm의 큰 키와 유연성, 농구 선수로서 최상의 체력 조건이죠. 중학교에서는 거의 전국적으로 자기 이제 포지션에서는 거의 랭킹 1, 2를 다툴 정도로 좋은 선수입니다. 슈팅 능력이라든지 이제 개인 기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하고 겨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뛰어난 선수입니다. 좀 팀의 주축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체력이 이상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부러운 거예요. 타고난 체력 조건과 남다른 노력 덕분인지 출전하는 매 경기마다 20점 안팎의 고득점을 올릴 정도로 벌드의 농구 실력은 뛰어난데요. 하지만 국적이라는 장벽은 어린 농구 꿈나무에게는 너무나 큰 좌절이었습니다.
제일 큰 시합인데요. 전국체전이라고. 거기에다가 출전도 못하고요. 네,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저희도 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헤드소가 뛰지를 못하는 바람에 조금 다른 학교에 좀 뒤처지는 시합을 오래 한 것 같습니다. 귀갓길에도 쉽게 농구공을 놓지 못하는 벌드. 그의 키만큼이나 그의 꿈도 오늘 한 뼘 더 자랐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벌드 수훈의 가족의 저녁 식사만큼은 아직 몽골식입니다. 돔스니 호추마트겟 몽골 요리예요. 벌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 터머스니 호치말이라는 건데요. 몽골 사람들의 특별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칼로리가 높은 몽골 음식이 체력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모와 조카까지 세상에 피부치라고는 단 4사람. 지금 벌드네 가족의 최대 고민은 귀화 문제입니다. 위해서 국적이 바다에 좋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건 많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하고 몽골은 또 이렇게 또 서류가 좀 다르니까 우리가 몇 번씩 이렇게 서류 준비하고 가는데도 좀 이렇게 더 미비한 점이 있어서 우리 서류 좀 접수를 못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25살 때 벌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는 사고로 일찍 가족 품을 떠났습니다. 어린 아들을 친정 어머니께 맡겨두고 한국행을 택했던 것은 가족의 미래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어머니는 창원에서 작은 몽골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은 대부분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여기 음식은 맛있어요. 네. 그리고 몽골 사람 때문에 너무 좋아했어요. 몽골 음식 있잖아요. 이거 먹어요. 타국에서 고향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어머니. 음식 솜씨가 좋아 시작한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벌이는 크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몽골 사람들만 와고 또 우즈벡 사람 와는데 여기 일 끝나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조금 힘들어요. 모자라요. 여기서 이렇게 손님 작아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식당 월세 주고 집도 돈 주고 애기도 이렇게 또 옷이 이렇게 하면 돈 조금 나왔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모자라요. 근근히 먹고 사는 형편. 고등학교 체육특기생 진학을 앞두고 있는 벌드를 생각하면 어머니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오늘은 이웃학교와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상대는 고등학교 형들. 과연 오늘 이 게임에서도 벌드가 재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네, 이길 것 같은데요. 드디어 펼쳐진 경기. 고등학생과 견져도 덩치에선 전혀 밀림이 없는 벌드군. 전반전에서만 홀로 10여 점을 획득하고 있는 그의 활약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 당연히 어느 학교든 다 벌드라는 선수를 좀 많이 여러 팀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학교 3학년 아이 또래보다는 좀 우수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곧 고등학교 진학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선 벌드. 마산고뿐 아니라 전국 내로라 하는 농구 명문학교에서도 벌써부터 입학 제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 진로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정 문제와 더불어 어머니와 이별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디펜스를 마닐라 하려고 해야지. 꿈이요. 저 NBA 선수가 되는 게 저 꿈이고요. 거기 가서 한번 뛰어보고 싶어요. 좀 멀리 가면요, 한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갔다 왔다 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경남 이주민센터 이철승 목사는 탁월한 벌드의 재주를 눈여겨보고 오랫동안 그의 진로를 가이드해준 후견인입니다. 이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늘 고민이 있을 때마다 벌드는 이철승 목사를 찾는데요. 지금 벌드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게 가정 생활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진학하는 학교에서 이것과 관련된 그 아이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을 본인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에서도 그런 배려가 좀 뒷받침된다 그러면 이 아이의 농구에 대한 꿈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많던데 그제? 네. 진학 결정을 위해 양아버지는 벌들을 데리고 길에 나섰습니다.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전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 프로농구단 창원 LG 세이커스 팀. 오늘은 농구 신동 벌드의 소문을 들은 김진 감독님이 특별히 벌드의 기량을 보기로 한 겁니다. 일단 그 중학교 3학년 아이치고는 여러 가지 뭐 민첩성이나 또 운동 능력이나 또 그 순발력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게 판단이 되고요, 좋은 걸로. 그리고 농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스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그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선수로 보여지고요. 단지 하나 이제 그 기본기에 대한 부분, 그 습관을 좀 좋은 습관을 좀 기를 수 있게끔 그 부분 드리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동작이라든지 또 뭐 이런 스텝을 놓는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씩 좀 스탠스가 좀 높아서 그런 스탠스라든지 뭐 다른 어떤 그런 그 폼에 대한 부분, 기본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뭐 교정을 좀 해줘서 지금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그런 그 기본기에 대한 부분 교정을 하면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기대를 합니다. 벌드 수호, my son. 예. 깔끔한 슈팅과 클러치 능력으로 유명한 슈퍼농구 스타 문태종 선수. 벌드에게는 최고의 멘토 선생님이죠. 그 역시 귀화하면서 한국 농구계에 발을 들여놓기가 쉽지 않았다는데요. 벌드에게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을 가질 것을 주문합니다. I think if he's a good basketball player, that'll definitely help make his transition in the career a little bit easier. When you have a special talent, it seems like more people are willing to help you. So if he's really good at basketball, I think that'll help make his transition in the Korean culture a little bit easier. 농구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소년. 국적과 낯선 환경, 언어와 생활고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해가는 성실한 선수. 몇 년 뒤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벌드의 멋진 모습을 보게 되길 기대할게요. 손으로 바람을 느끼고 그렇게 온몸으로 느낀 세상이 비로소 한 컷의 사진으로 탄생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세상보다 더 맑고 깊은 마음으로 들여다본 사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억새가 눈부시게 흩날리던 지난 가을 제주의 한 오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름 산행에라도 나선 것일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오늘 이 용눈이 오름 앞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니 오늘 어떻게 이렇게 다들 모이신 거예요? 우리 오늘 시각 장애인분들이 마음으로 보는 세상, 마음으로 보는 제주를 담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용눈이 오름이 선택이 된 겁니다. 가장 멋지고 좀 험난하면서도 또 우리 리포트처럼 매력 있다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뭘 아시네. 그러니까 오늘 이 용눈이 오름에서 시각장애인 분들하고 촬영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분들만 가면 촬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제주대학교에 사회복지 전공하는 학생들이 오늘 다 자원봉사로 멘토로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예술 프로젝트, 이른바 마음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이 놀라운 시도는 이미 서울을 시작으로 8년 가까운 세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용눈이 오름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왔습니까? 이 정상까지 올라가가지고 사방팔방 막 사진 다 찍고
모르는 풀들도 많고 하니까. 그렇지. 네, 한번 그것들을 한번 응. 담아볼까. 자, 이 카메라. 용채님, 이 좀 잡아보면서 손으로 촉각 느껴보면서 경해야 돼. 자, 안전하게 화이팅! 화이팅! 자, 갑시다. 청명한 가을의 기운들을 하나하나 느껴봅니다. 시원한 바람결이며 살랑이는 풀소리, 이 한적한 가을의 풍경을 볼 수는 없지만 도와주는 이가 있어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2시 방향에 보시면 소 5마리, 6마리가 풀을 뜯고 있어요. 강아지 풀이 엄청 많은데 강아지 풀을 막 뜯고 있어요. 지금 소리 들리시죠? 네, 바로 있구나. 네. 바로 이 착삭삭 소리가 다 뜯어먹는 소리예요. 도움 주는 학생의 설명을 듣고 소가 풀 먹는 소리를 들으며 상상을 하던 지훈 씨가 슬며시 카메라를 꺼내듭니다. 설명을 들으며 방향과 구도를 잡고 찰칵! 한 장의 사진이 찍힙니다. 오늘 이렇게 용눈이 오름 오셔서 사진 찍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선천이라서 선천적으로 안 보이다 보니까 그 중도가 실명하신 분들은 그 처음 그거 옆에 설명해 주면 그게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그 자세히는 그러진 않지만 그 나름대로 구도는 이제 큰 구도는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서 저 어느 정도 상상은 하고 왔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완전한 이렇게 눈이 돼서 이렇게 같이 다 돌아다니고 제가 이렇게 필요로 할 줄 몰라서 진짜 뿌듯하고 즐겁네요. 얼마쯤 올랐을까? 탁 트인 곳에 오니 바람결도 다릅니다. 오름엔 굽이굽이 하얀 억새가 물결칩니다. 이 하얗고 부드러운 제주의 가을을 볼 수는 없어도 더 곱고 세밀하게 느끼려 합니다. 여기 억새하고 여기 산땀하고 요 능선이 아주 예술이야. 보아야 더 잘할 수 있다는 건 어쩌면 기우이거나 편견일 수도 있겠죠. 원근감이나 명암 따위는 몰라도 어둠 속에서 자유롭게 바라보는 다른 세상이 있을 테니까요. 바로 앞에 보면 오름이 여러 개 있고 그 능선을 따라서 나무들이 많이 서 있고요, 한튼. 근데 사실 혼자는 못 오시잖아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계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저게 잘 안 보여서요. 앞에 뭐 있는지 잘 보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돼요. 줄기부터 부서질 듯 가녀린 꽃대까지 이렇듯 무언가를 찬찬히 들여다본 적이 있었을까요? 손에 닿는 촉감, 냄새, 부드럽게 감도는 기운, 이 모든 경험이 새롭습니다. 카메라 셔터 이렇게 누르는 소리도 참 좋잖아요. 네. 어때요? 카메라 이렇게 만져보시니까. 평소에 하고 싶은 생각은 꿈같이 많이 들지만 직접 또 이렇게 조작도 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뭐 잘 나오는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게 참 여가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내 혼자 남이 찍을 수 없는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았어요. 오늘 곁에서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기분이 어때요? 일단 근데 제가 없어도 그냥 잘 찍으세요. 잘 찍으시고 저는 그냥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길로만 가는 거 인도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이쁜 그림 잘 찍어주셔서 저도 옆에서 되게 재밌고 좋아요.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겨울, 금세라도 삼킬 듯이 파도가 몰아치는 바닷가에 우리 시각장애인 카메라맨들이 섰습니다. 계절이 훌쩍 옮겨오는 동안 사진 찍기는 좀 늘었을까요? 이제 감은 좀 잡은 것 같아요. 카메라가 이렇다는 느낌? 그 정도는 잡고, 이렇게 찍는구나 정도. 그러니까 막 전문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예전에 그냥 무턱대고 찍었는데, 지금 그래도 어느 스톱점 같은 거, 렌즈를 맞추는 거라든지요. 아니면은, 언제 찍어야 될지 그 타이밍? 그런 걸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도움을 주는 손길이 필요하지만 카메라 찍는 솜씨는 제법 노련해 보입니다. 귀 기울여 소리와 장면을 포착하고 공들여 셔터를 누릅니다. 사진이 나올까 노심초사하던 이들 마음에도 제법 여유가 찾아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암울했는데요. 이제는 광명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차가 막혀가지고 못 나가는 것처럼 그분들이 사진에 대해서 처음 접하다 보니까 실수 연속이었죠. 근데 이제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내는 거 보니까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분도 좋고 몹시 좋아요. 근데요, 사진 찍는다는 게 저희가 도전해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쉽게 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좋은 파트너랑 같이 좋은 파도도 찍고 추운데 떨면서 사진도 흔들어 가면서 찍은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사진 작업의 막바지. 오늘은 특별히 스튜디오 작업이 있는 날입니다. 모처럼 카메라를 내려놓고 멋있게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스튜디오가 분주합니다. 이 시각장애인분들도 계시고 또 멘토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많은 야외 촬영지를 다니면서 이제 촬영한 사진들을 마무리하는 단계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라이트 페인팅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 또는 소원 같은 거를 이제 빛으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드리는 사진집에 들어갈 부분이고요. 제일 열심히 촬영하던 지훈 씨도 만면에 웃음을 띠고 여유가 있습니다. 사진 도록에 들어갈 프로필 사진인 만큼 최고로 멋있게 예쁘게 나왔으면 합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잘하시던데 집에서 연습하셨어요? 네, 연습했어요. 어떤 포즈를 취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했죠. 예, 그러니까 카다록에 넣을 사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누군가도 이 사진을 볼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포즈가 좋을까 고민했었어요. 가을의 오름, 그곳에서 만난 소와 풀들, 정상에서 바라다본 드넓은 들판, 비행기 날아가던 하늘과 폭풍을 치던 바다, 이 모든 것들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마음으로 들여다본 가슴 따뜻한 기록들입니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느낌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찍은 사진이 의외로 너무 이쁘게 나오기도 하고 교수님이 뭐 이제 잘 찍었다, 너무 멋있다 이런 말들 들으니까 더욱더 내가 진짜 이제 포토 아티스트가 되는구나 하는 이제 꿈도 갖게 되었죠. 묵은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가 오는 12월 31일과 2015년 1월 1일 이틀간 군산 새만금 비흥항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2014년 마지막 날에는 오후 4시부터 해넘이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2015년 첫날엔 일출을 보면서 새해 소망을 염원하는 시간이 마련된다고 하니까요. 한 해의 시작과 끝, 우리 지역 군산에서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새해에도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